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한원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검찰청 업무 보고는 어렵게 성사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 국제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은 매 국회마다 반복되어 왔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께서 사법개혁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하시어 우리 위원회 출석을 결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장께서는 어렵게 열린 기관 보고인 만큼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에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조직의 이익과 권한의 배분을 떠나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더라도 국회는 민의 전당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선한 사건이 다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수사의 책임자로서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답변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도 양기해 주시고 가급적 검찰개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질의를 집중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검찰총장께서는 우리 특위가 다양한 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 이권을 계속하여 선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예, 간단히 해주십시오. 진선명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국회의 제대로 된 권위, 입법부로서의 위상은 국회의원들 저마다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야 그분에게 미안한 생각 또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중요한 기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사법개혁 너무나 중요한 업무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저에게 던졌던 말 그리고 그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현 의원과 저를 내몰았던 그 말씀들을 고스란히 전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여전히 사법개혁 특위의 위원이 되시는 건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2013년, 지금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2013년 6월 2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에 관여돼서 고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척 듣기 사유가 있어서 위원으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2일 국정조사특위 1차 회의 때 김진태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재척과 회피가 규정이 되어 있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우리 국정조사 계획서에 방금 우리가 의결시킨 범위 중에 국정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일체에 대해서 현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회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진선미 의원님 가능한 이제 요약해서 왔고요.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저는 5분밖에 갈지도 않았고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다 나와 있죠.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본인들이
고발인이면 똑같이 이해관계인인데도 본인들은 계속 저희들을 주장해서 결국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사퇴했습니다. 질문 가능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고소 고발돼서 처벌 대상에 돼 있는 위원이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본인 조직들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이 과정에 당사자로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 그런 의혹을 당연히 국민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영동열 위원님께서 자진 사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상도 의원님께 3분 앞쪽에서 의사진행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1차 수사가 2016년부터 17년까지 1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차 수사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차 수사가 1년여에 걸쳐서 다시 또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3차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한 수사를 다시 하라고 또 지시를 또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금 3번째 진행되고 있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진선미 의원님 말씀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 수사는 지금 정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수사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채용비리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 이후에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있는지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장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씩 진행했습니다만 압수수색만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째 압수수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항의하고 해야 될 일이지 의원실을 매일 압수수색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 얘기를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합니까?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죄인가요? 이 건도 아직 이 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쪽 한쪽 돌아가시고 맞죠? 제 진상 받아니까 의원님,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야 이렇게 번갈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저 신상의 문제에서 번갈아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제 신상 공부하는 얘기하고 제 얘기를 듣고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번갈아서 하셔야죠 순서를. 아니 그러면 저 다음에 하세요. 하지 마시고요. 저 다음에 하세요. 조문선 의원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께서 3차 수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당한 수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수사 처음부터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질질 끌 이유도 없었고요. 강원랜드에서 청탁자 명단까지 박아가지고 춘천지검에 줬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외압을 가해서 참다 못한 수사검사인 안미영 검사가 지난 2월 4일인가요? MBC에 얼굴을 공개하고 나와가지고 그간의 수사상의 고충, 외압,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 등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털었다. 제대로 수사했는데 내내 털었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작년 가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당 법사위의 박주민 위원을 좀 청문회에서 빠져달라. 이유가 뭐냐? 이유정 후보자가 개인일 당시에, 민간인일 당시에 박주민 위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이건 재척사예요. 그렇게 주장해서 한참 동안 공방을 벌일 일이 있습니다. 잣대가 같아야지요. 옆에 계시는 진선미 위원님, 그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정말 모욕감을 참고 그때 그 특위에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빠져주시는 게 도리에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아니, 좀 잠깐만 좀 할 테니까. 지금 그 주질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의사진행반을 이름으로 공방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의원들 좀 자제해 주시고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열 의원님 말씀하시죠. 먼저 저로 인해서 이런 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사법개혁위원으로서의 역할과 또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생각은 의정활동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단지 제가 19대 때 사법개혁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경찰 출신도 아닌 또 검찰 출신도 아닌 어떻게 보면 가장 서민 생활에서 경찰과 검찰을 바라보고 지켜봤던 접해봤던 그런 한 사람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국민 권익과 또 국민 민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과 기준 그리고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사건은 제가 오늘 질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의 한치도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우리 진선미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3번 정도 공개 언론을 통해서 이 조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그리고 허위 날조된 인사청탁 명단이 나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전 부장관과 또 최영집 사장을 구속을 했고 또 저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3번에 걸쳐서 공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은 한 번의 답변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 안미연 검사의 여러 가지 부당한 인권침해나 또 불공정 수사나 또 허위 명단 작성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죄 원칙에 따라서 본인 소신과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의하고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국회 의정 활동에 침해받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시라도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제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은폐 축소 여러 가지의 불공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중지하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하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제시를 한다고 한다면 사법개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승자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놓고 대하기보다는 오늘 회의는 진행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방을 하기보다는 저 자유한국당 간사님과 여러 의원과 함께 의논을 해서 입장을 바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래도 공방을 한다는 것은 제 명예나 또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거 봤을 때 온당치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자면 저희는 진행하시면서 강원랜드 인사 청탁 관련된 수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사 진행 질의하시면서 하시고 의사 진행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여야 간에 공방이 되면은 정말 총장 어렵게 국회 출석시켰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그런 결과 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꼭 하셔야 되겠어요. 좀 짧게 좀 의사진행과 관련하셔서 이렇게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염동열 의원님께서 간사간에 그 입장을 정리를 해주시라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부당함이나 정당성 주장하는 거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 자격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 권한이 그런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동열 의원님이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하는 그런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연히 장경원입니다. 그 사법개혁 특위에 오늘 어렵게 검찰총장님을 불러놓고 이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대단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 연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누리당 시절에 어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분명히 강원랜드 사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검찰이 청산해야 될 가장 나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원랜드 사건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우리 당 한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명예훼손하자는 것은 사법개혁 특위를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 야당의 이런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전대미문에 제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때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미연 검사의 폭로 한 번으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수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안미연 검사가 폭로한 이후에 춘천지검에서는 정면 반박하는 그런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미연 검사가 여성과 함께 수사한 내용을 폭로를 했다면 나머지 검사 5명은 정치검사고 하명받는 검사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안미연 검사의 폭로에 대한 진실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미연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낸 제보가 온 겁니다. 장인이 안산에 극장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고 민사에서는 이겼지만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은 상인으로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안산지청의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연이었고 피고소의 대리인이 백혜련 변호사.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발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시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특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거 자체가 압박을 주는 겁니다. 제대로 어떻게 공부하는가? 제 발언을 나갔지 않습니까? 제 발언을 막지 않았습니까? 박홍계 의원 짧게 말씀하시고 동의하세요. 이재명 의원님, 연동형 의원님, 제 발언을 밖에 나가서 해명하십시오. 의원님들, 자 발언 의사 진행 발언 돌아갑니다. 제 발언을 막았으니까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제 발언을 박홍계 의원 말씀하세요. 네. 말씀도 좀 막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권은희 의원님께서 간사로서 말씀하셨고 저도 제 주장이 있고 제 말씀이 있는 건 아닌데 제 말씀을 중간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의 발언권을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검찰을 개혁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이렇게 정치 보복적으로 야당 탄압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야
의원님. 그 정치 탄압, 야당 탄압에 장재현 당사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이 사법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당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을 이렇게 인신공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발언 듣고 다음에 하세요. 발언 사법개혁을 하지 않자는 얘기 때문에 장재현 이 시작을 분명히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자, 계속 이렇게 장재현 의원님. 발언을 막으시면 의사진에게 좀 발언을 막으시면 주세요. 의사 방해를 한 거는 여당 의원들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저의 발언 가운데 의사진에게 가장 반대되는 게 장재현 의원 아닙니까? 자, 방금 이제 발언 기회 다 준다고 얘기할 줄 알았으니까. 저의 발언 기회를 1분 이상 저의 발언 기회를 1분 이상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야당 의원 1분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1분 주세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1분 주세요. 1분. 아니 그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의사진행 그냥 하시든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치 공방을 통해서 그만 좀 저희 해봐요. 당 의원을 이렇게 인격을 발살시키는 인격 모독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님.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발언에 심각하게 의사를 방해했습니다. 제 발언을 방해했기 때문에 저에게 충분히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이렇게 이 사법개혁 특위 둘째 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당 의원들 이렇게 명예훼손을 합니까? 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단해서 내가 거기에 책임을 좀 져야 한다. 그 책임 좀 하는 거야. 책임 좀 하는 거야. 왜 자, 의원님 빨리 발언하시고 정리하시죠. 다음에 하세요. 아니요. 근데 다음에 하세요. 자, 박근혜 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자, 이렇게 그 가만히 상대 있어 봐요. 의원이 잠깐만요. 상대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 계속 하실 거죠? 그럼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서로의 발언을 장재현 의원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좀 발언하죠. 좀 협조해 아니, 주세요. 발언하세요. 제가 발언하겠어요. 저도 여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요? 아니 박범경 의원이 마이크 주셨어요? 마이크 주셨냐고요? 그러니까 박범경 의원 마이크 주세요.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은. 박범경 의원이 말씀하시든 누가 의사진행 말씀하시든 제 말을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 발언 때. 이건 그만 부탁하네요.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유사할 수가 없어요. 말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하는데 공개적으로 하는데 왜 끼어드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죠? 김진태 의원 여기 있어요? 아니 오늘 진행해보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공정하게 사과 공을 구분해서 지금도 많은지 하나님들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변호인 통해서 하셔야죠. 아 내가 너를 좀 내가 아니 무대 중요한 것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백을 주장하시는 내가 뭐 걸리면 쓰레기 게 아니 존중합니다. 따로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야죠. 자. 지금 이거 정치 공세 그만하세요. 정치 공세 그만하세요. 정치 공세. 정치 공세 전문 영상이야. 정치 공세 전문 영상이야. 평생을 정치 공세하세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하나요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검찰청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무일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검찰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은 위원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의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검찰의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검찰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검사 보홍욱입니다. 기획조정부장 차경환입니다. 강력부장 고기영입니다. 공판송무부장 송삼현입니다. 과학수사부장 이정회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창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장 조종태입니다. 형사정책단장 배용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 1쪽부터 32쪽의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보고해드린 보고서로 발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이하 제3항 검찰개혁 추진 상황과 51쪽 이하 제4항 검찰개혁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제3항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모토로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35쪽 의사결정 투명화 방안입니다. 검찰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7년 12월 관련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찰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18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36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2018년 1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 경우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현안위원회 또는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입니다. 그동안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8년 1월부터 1심, 2심에서 연속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를 제기하려면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신중해지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조 수사기록 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적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우선 내부 규칙을 개정하여 불기소 처분 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0조 판결 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 제도입니다. 그동안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사건 평정을 할 경우 평정이 지연되고 주인 검사의 책임감도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1심, 2심에서 연속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매월 사건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엄정하게 평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41조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동안 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2017년 1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2018년 2월 대검에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 의혹 등을 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시각에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42조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입니다. 저는 2017년 8월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처리한 일부 시국 사건 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보고서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과거사 사건을 계속 점검하여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나가겠습니다. 44조 특별수사체계 개편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부패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옹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에 특별전담 검사실을 폐지하여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에 대한 대검의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 특별수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46조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9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16명과 내부전 2명으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는 2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8차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원회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금일 보고드리는 방안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8조 검사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입니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2018년 1월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건 처리에 관해 상급자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되고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가 실무에 안착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조직 문화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9조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 대폭 강화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7년 12월 대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크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조언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언을 위해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조 제4항 검찰개혁 주요 정점에 대한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조 검찰 권한 분산 및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과잉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미흡, 내부 비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국 5대 지검 중심으로 특별수사 체계를 개편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여 조직폭력이나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과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형집행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증거가 충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하게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조입니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신설, 사건평정위원회의 판결 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실질화 등의 방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인권감독관 배치 등의 방안을 이미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56조 공수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에 관한 국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출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공수처의 도입 방안에 관해서는 국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7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공동체 보호에 중점을 두어 수사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오늘날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의 적법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세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입니다. 사법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의 온전한 도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그만큼 주민의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소추 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영미법제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법통제 제도입니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나아가 사법경찰이 정보 치안 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검찰의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많은 권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가 축소된 이후 변화된 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한 나라는 전혀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 여부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 판단의 영역이고 소추 기관의 역할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 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4만 6천여 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 또는 폐지 여부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간 광범위하게 직접 수사를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나 인권 보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검찰 인지구조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여 직접 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소추 판단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입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핵심적인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1950년대 자유당 시절 1960년 4.19에 이르기까지 강제수사권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극심하게 침해당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50년대 세 차례에 걸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의 필요성이 국민 여론으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검사에 의한 영장심사 규정이 도입되었고 1962년 헌법적 결단을 통해 제5차 개정헌법에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의 답변 순서입니다. 1분만 할게요. 짧게. 우리가 내용 쓰여주시고 순서와 관련된 부분만 짧게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제가 여당 의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이대로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장제원 의원님의 발언은 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안미영 검사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안미영 검사와 제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시다면 정론관에 가서 브리핑 하십시오.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내 맘이에요. 네. 박광동 의원님, 정말로 일제히 진행하는 생각이 딱 거예요. 의원님,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조기실 의원님. 흥분을 하면 연동을 해야 돼요. 박광동 의원님 자료 받으세요. 청장님. 청장님.
수사가 되거나 과다한 수사가 되지 않는지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수사 외압 관련 수사단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료가 있는지, 그다음 그 수사단에서 심야조사 허가받아서 수사한 사례가 있는지, 심야조사 허가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이 침해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왜 요구하냐면은 관련자들이 지금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 면담 입회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부당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10여 회 불러 조사하고 심야에도 새벽 시간까지 조사한 사례가 많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신속하게 오전 중으로 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 같은 경우는 이철희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예, 나가는 겁니다. 제가 국방위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위도 사실은 군사 기밀이 많아서 자료 요청하면 얻기가 정말 어려운 부처인데 검찰은 그보다 한 10배는 더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진짜. 방산비리 합수단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된 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형사 7부, 8부의 모든 사건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마비가 온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 마비가 됩니까? 저보고 이철희 의원은 법사위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인정합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자료 요구만 간략하게 하시자고요. 자료 요구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빈정상하고 감정상해야 됩니까? 그치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료 내세요. 그리고 저희는 헌법에 기초, 법에 기초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이 자료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고압적인데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고압적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작성해서 답변해줘요. 자료를 요청해주세요.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많이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하신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성의껏 자료 제출해주고 또 성의껏 답변해주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중요한 박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도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 현황 보고 하신 것 중에 검찰개혁 주요 정점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대 지검 중심으로 특별수사 개편하고 직접수사 취소하고 수사기관을 DEA 같은 마약 수사기관을 이관한다. 정직생청을 신설한다.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보유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관계부처 간에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원에 구호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한 건 거의 불가한 건가요? 청와대나 경찰이나 법무부나 다른 관계기관들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이 새로 부서를 신설하거나 하면은 지역이나 경제부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오늘 업무 현황 보고하신 게 이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검찰 내부적인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까? 아직 검찰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면 이거 어떡합니까? 경찰은 지난번에 경찰대로 자기네들 안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했고 검찰은 검찰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관계부처가 협의가 다 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국가가 가는 게 좋다고 설득하는 게 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각 기관들이 국회에 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상대로 각자 자기들 주장을 합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소설 하나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다. 학자가 학설 얘기하듯이 또 학설 하나 던져놓고 이게 이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은 각자 딴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무슨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합니다. 지금 전과안이 조정된 안이 제출되고 조정된 안이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떡합니까? 정관 예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 적폐라고 하는 게 전 국민들이 청산해야 될 구태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그 법조계에 만연하고 있는 게 정관 예우 관련된 겁니다. 이 법조계의 적폐가 정관 예우가 지금 행정부처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적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전직 고위관료 전화 한 통값이 몇 천만 원, 몇억 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그 정관예우를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 국정기획위에서 정관예우 차단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출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법개혁 법조계의 가장 그 중요한 분이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이 정관예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관예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관해서 실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대법원장이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무일 총장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작년 8월에 정관예우가 발생한 후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아직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어제 신문입니다.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도된 게 있습니다. 요즘 서초동에는 중앙지검 형사사건 해결하려면 최동욱 변호사 찾아가야 된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형사채통이란 말도 돈다.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1차장 모두 최동욱 키즈다. 이런 연고와 정관예우를 기대하고 최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중건 두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진 효성그룹 회장 등 굵직한 재벌 총수 사건들을 다 맡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작년 선관 상고심 사건에 정관 변호사들이 440건 수임해서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관예우 건전을 위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주심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책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 한계가 뭐죠? 정관예우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적폐로서 가장 먼저 척결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바로 이 정관예우입니다. 법조계에서. 그런데 이 실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가장 앞서서 해결해야 될 검찰 총수, 대법관 출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건절하겠다고 검찰총장께서도 얘기하셨고 대법원장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정부에서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 뭘 기대를 해야 되죠? 청산해달라고 하는 적폐는 이렇게 더 키워나가고 정치보복 관련된 건 어떻게 좀 더 이상 좀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정치보복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총장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관예우에 관련된 문제가 뭐 법원을 떠나서 일단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보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서도 아니면 그러거나 정관이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어떠한 국민의 눈에 맞지 않는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불신이 증가되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를 해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본 건 지금이라도 저희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법조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정치 보복으로 말씀은 안 됩니다. 왜 검찰이 불신을 받는지 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정치 보복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권예우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말 검찰이 나가야 되고 개혁해야 될 상황이 이건데 엉뚱한 걸 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네, 박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